말을 끝으로 우리 언닌 돌아오지 않았어. 그날 새벽에 돌아와선 산에서 본 것에 대해 적고는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 이게 10년 전의 일이야. 내용이랑 시간은 모두 일기장과 거의 일치하고 언니가 편의점이 아니라 식당에서 일했다는 것과 실황 중계는 손전등과 일기장을 가져가서 했다는 거를 내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덮어쓴 것을 제외하면 모두 실화야. 나는 그때 9살이었어. 10여 년 전 우리 집은 큰 공장을 운영하다가 망했고 안 좋은 산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어. 그 와중에도 명문대에 합격한 언니는 우리 집의 자랑이었지. 나처럼 전문대를 다니면서 쓰레기기나 하는 종자와는 달랐어. 어린 나이에도 수능이 끝나자마자 집안 생계를 보태겠다고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정말 좋은 언니로 기억해. 당시 언니가 죽기 전에 있던 일들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일기장을 발견한 건 언니의 기일이 가까워져서 앨범을 뒤지면서였어. 언니는 일기 같은 걸 썼던 것 같아. 꿈이 작가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생각나네. 언니가 죽고 나서 우리 집은 그 동네에서 이사 갔어. 그 후 그 동네는 철거됐고 산도 다 밀려버렸다더라. 언니 유품은 엄마가 반 제정신이 아니어서 아빠가 다 태웠다던데 이 일기장 하나만 남아있더라. 아빠도 이걸 보시곤 깜짝 놀라셨어. 아직 이 스레딕은 마무리가 아니야.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거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올게. 왔어. 언니는 정말 글을 잘 썼어. 작가지망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산에서 언니가 본 부분의 이야기는 너무 생생하게 표현해서 소름 끼치더라. 언니가 산에 올라갔을 때 산에 올라가는 미친 여자를 따라 빠른 걸음으로 막 올라갔는데 손목시계로 2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정상에 있던 약수터가 안 나왔다고 해. 낮은 산인데다가 등산로도 하나라. 그때쯤엔 정상 약수터가 나왔어야 했거든.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라 지쳐서 잠깐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앞에서 걷던 그 여자가 사라졌다고 해. 밤인데 안개도 끼고 왠지 주변도 어느새 처음 보는 곳으로 변해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방울소리가 들려왔다고 해. 처음엔 딸랑딸랑 희미하고 작게 울리던 게 어느 순간 크고 거세게 딸랑거리면서 언니가 겁이 나서 꼼짝도 못했다고 해. 그리고 이내 깔깔거리는 소리하고 누가 뛰어오는 듯한 발소리가 막 들려왔대. 언니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갔는데 뒤에서 자길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좁혀오더래. 언니가 너무 겁이 나서 뒤를 봤는데 거기에는 파란 혀를 쭉 빼고 있는 귀신이 산에 올라가던 여자 어깨 위에 올라타서는 남자 여자가 합쳐진 목소리로 웃고 있었다고 해. 한참을 울면서 쫓겨다녔다고 나오는데 일기 내용은 여기에서 끊겼어. 왜냐하면 이 일기를 쓰고 있던 언니가 내 침대로 들어왔거든. 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 매 주말마다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귀신도 절대 믿지 않았지. 일기장에 귀신이라는 단어를 떨리는 글씨로 쓴 건 그만큼 그 경험이 충격적이어서겠지. 귀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라고 생각해. 언니는 거의 아침이 다 된 새벽에 창백한 안색으로 집에 들어왔고 외투를 벗더니 내 방으로 왔어. 이내 내 침대로 들어오면서 나한테 같이 자자면서 피로에 지친 듯 눈을 감더라. 그리고 얼마 후에 언니가 죽었어.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그 집 딸년 때문이라면서 울부짖으셨고 언니는 심장마비로 죽었대. 그 후에 우리는 동네를 떠났고 우리 아빠는 뭐 아니면 도로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다시 잘 살고 있어. 우울증으로 입원했던 엄마도 몇 년 후엔 퇴원을 했지만 나는 외동이 되어버렸지. 지금 엄마 아빠는 귀신이 아니라 언니가 너무 피로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난 알고 있어. 언니는 그 산에 있던 여자가 데려갔다는 것을. 왜냐하면 난 이사를 간 첫날부터 그 여자를 봤었거든.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여자를 아줌마라고 생각했어. 귀신 아줌마라고 나 혼자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 이유는 그 여자 어깨에는 항상 이상한 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어. 산동네에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을 봤었는데 그 여자 어깨에 붙은 건 정말 장난 아니게 무서웠기 때문에 나는 그 여자를 그 동네에 사는 내내 피해 다녔어. 그 동네에는 내 또래 애들이 없었는데 노동자나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지 어린애는 나밖에 없었어. 그렇게 되면 난 학교 갔다 오면 할 게 없잖아. 그래서 항상 산에 올라가서 놀곤 했는데 1년 뒤에 시체 유기 사건이 터져서 엄마가 산에 못 올라가게 했었는데 그래도 맨날 몰래 올라갔었어. 귀신 붙은 그 여자랑 산에서 마주친 것도 그때쯤이었어.
그전에는 내가 그 여자를 피해 다녔었는데 그 여자 어깨에 붙은 게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너무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었어. 더군다나 그 여자가 사는 집에는 귀신이나 이상한 것들이 득실거려서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았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거긴 거의 뭐 귀신들의 놀이터였어. 아무튼 그날도 산에 올라가는데 그 귀신 붙은 젊은 여자가 있는 거야. 당연히 난 피했는데 그날은 그 여자 어깨에 붙은 귀신이 없는 거야. 이상해서 그 여자를 나도 모르게 슬쩍 따라갔는데 그러다가 먼발치에서 본 것이 산에 있던 여자 귀신이었어. 그동안은 산에 올라가는 그 여자 어깨에 붙었다가 다시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간 거야. 그걸 깨달은 순간 미친 듯이 뛰어서 도망쳤어. 지금은 아닌데 내가 그땐 신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산에 올라가다가 깨달은 거야. 그 여자 귀신이 날 데려가려고 산에 올라가게 했다는 걸 말이야. 어렸을 때의 기억이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랑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여자 귀신의 밥이었어. 나도 먼발치에서 목을 매달고 흔들거리면서 웃는 그 여자 귀신이 아니면 몰랐을 거야. 지금 와서 한 생각인데 그 동네 사람들은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 산을 엄청 꺼렸고 집집마다 부적을 붙여놓았었으니까. 어려서 몰랐는데 혼자 놀면서 남의 집을 기웃거려보면 항상 대문이나 다른 곳 어디에는 꼭 노란색 부적이 붙어 있었고 부적을 붙이지 않은 건 우리 집뿐이었어. 아무튼 그날 이후로 난 절대 산에 올라가지 않았어. 웬만하면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그 여자 집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 그랬더니 그 여자 귀신이 타겟을 바꿨어. 처음에는 우리 엄마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마음이 바뀌었는지 우리 언니에게 손을 뻗치기 시작한 거야.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언니는 독실한 신자야. 그래서 건들기가 힘들거든. 그나마 만만하게 본 게 나였으니까 밤마다 나를 괴롭히더라. 내 방이 귀신이 들기 좋은 곳이라서 난 맨날 아프면서 고생했고 나중에는 때를 써서 언니랑 방을 바꿨어. 편안하게 잠은 잘 잤는데 그날부터 괴롭힘이랑 공격을 받은 대상이 언니가 됐어. 언니는 몰랐겠지만 수능이 끝나고 나랑 방을 바꾸면서 다크서클도 진해지고 피곤한 안색을 하고 있어서 엄마랑 아빠가 걱정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어. 그렇게 기가 약해져 있던 언니가 제대로 그 귀신한테 걸려드니 맨날 산에 올라가는 어떤 언니가 있다고 말했을 때였어. 그때의 나는 철이 없어서 그저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 귀신이 언니를 다음 타겟으로 삼았다는 걸 알아챈 건 언니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였는데 언니는 그때 이미 산에 올라가는 그 언니 이야기밖에 하지 않게 되었어. 귀신이 사람을 홀린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은 귀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야. 우리 언니가 딱 그 상태였어. 여자 귀신은 나랑 엄마를 데려가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반드시 언니를 데려가려고 작정을 한 상태였어. 언니는 날마다 그 이상한 언니가 왜 산에 올라갈까라는 이야기만 했고 귀신 붙은 여자 어깨에서 언니의 등 뒤로 옮겨온 여자 귀신이 너무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 언니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산 이야기만 하고 있었지. 언니 일기장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그 여자 귀신은 독이 바짝 오른 상태였어. 언니 본인의 믿음도 강했고 감도 예민해서 산에 끌어들이려고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한 번은 전봇대에서 그쳤고 또 한 번은 언니가 도망쳐서 불발로 끝났고 때문에 그 귀신이 단단히 화가 났던 것 같아. 우리 아빠가 굉장히 기가 센데 그 때문인지 직접 집에서 뭘 하지는 못하고 동네 입구에 살던 여자를 이용해서 우리 집 대문을 긁게 한 거였어. 만일 아빠가 아니라 언니나 내가 나갔으면 분명 그 귀신한테 해코지를 당했을 거야. 엄마랑 내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빠 덕분이었어. 엄마랑 언니가 그 집에 다녀온 기억도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나는 그 집에 사는 여자랑 그 여자의 엄마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라서 더 무서워했어. 그 집에는 산에 있던 그 여자 귀신을 중심으로 여러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게 무서워서 따라가진 않았어. 처음 그 집에 엄마와 함께 갔다 온 언니의 목에는 그 여자 귀신이 혀를 쭉 빼고는 웃으면서 매달려 있더라. 내가 겁에 질려 있으니까 날 쳐다봤는데 그때 내가 입을 놀리게 되면 그 여자 귀신이 절대로 날 가만두지 않을 거라 직감했어. 언니가 산에 올라가는 여자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면서 나간 마지막 날 언니가 나가게 도와준 건 나였어. 왜냐하면
난 그 귀신이 너무 무서웠으니까. 그 여자 귀신이 언니를 데려가는 걸 도와주면 난 살 수 있었어. 엄마 아빠가 그날따라 예민해져 있는데 일부러 주의를 끌어준 뒤 아빠가 잠궜던 대문을 열어준 게 나였어.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홀려서 멍하게 있던 언니가 아무것도 없는데 산에 올라가는 걸 보고는 나까지 죽을까봐 언니를 버리고 도망간 게 나야. 사실은 내가 그때 언니를 붙잡았더라면 여자 귀신이 언니를 데려가진 못했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귀신이 너무 무섭고 나만 살고 싶어서 언니를 등 떠밀었어. 이게 내 첫 번째 죄야. 언니를 죽음의 길로 떠밀었다는 거. 그 후에 집에 들어가서 얌전해지니까 그제서야 언니 생각이 나더라. 아침이 밝아올 때쯤에 언니는 기가 다 빨린 모습으로 초췌하게 집으로 들어왔어. 그리곤 자기 방에 가서 공책 같은 걸 가져와서는 뭔가를 쓰더라. 그러고 나서 내 침대로 들어와서는 나한테 좀 안아달라고 하더라. 그런데 난 언니가 무서웠어. 여자 귀신이 이미 언니를 데려가려고 혼을 거의 다 빼놓은 상태라 지금 죽을 걸 알고 있었거든. 그제서야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가워져가는 언니의 몸이 너무 무서워졌어. 나는 그런 언니의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언니가 눈 감는 걸 보고는 밖으로 도망 나왔어. 이게 내 두 번째 죄야. 언니가 죽을 때마저도 외면하고 도망 나온 것. 다음 과정은 너희들이 알듯이 언니는 죽었고 우리는 이사를 왔어. 그리고 사업도 성공해서 넓은 아파트로 이사 왔고 엄마는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가 몇 년 전에 퇴원했어. 그 산 동네는 싹 다 밀렸고 산도 없어지고 그 자리에 여러 건물들이 들어섰어.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랑 그 여자네 엄마는 내 생각엔 아마 죽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죽어서 껍데기만 남았던걸. 그 여자 귀신이 이용하고 있었거든. 죽은 언니가 도와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내 몸은 완전 건강해졌고 이젠 귀신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아. 언니가 죽고 나서 나도 따라가겠다고 우울증에 정신병 증세를 앓으시던 어머니도 이제는 괜찮아졌어. 사업에만 매달리던 아빠도 엄마랑 화해하시곤 화목해졌어.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언니가 없는 건 정말 이상한 기분이야. 이제서야 말하는데 그 동네에 흉흉한 소문 중에 하나가 있었어. 예전에 어떤 임신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목을 매달고 죽었다는 거야. 내 생각엔 동네 사람들 때문에 목을 매달고 죽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산에 올라가던 여자와 그 여자 엄마네는 아마 희생양 비슷한 거였을 거고 그 다음으로 들어온 희생양이 우리였을 거야. 스레는 이제 다 쓴 것 같아. 언니 일기장은 이제 태울 생각이야. 스레딕에 이런 스레를 쓰는 건 내 죄를 익명성에 숨겨서 고백하고 모든 걸 기록하고 싶어서였어. 특히 주작글이 난무하는 괴담판이라면 이런 걸 쓰기에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어. 자, 이제 마지막 내 죄를 고백할게. 언니가 죽고 얼마 안 돼서 꿈을 꿨어. 언니가 나와서 내 목을 조르는 꿈이었는데 그때 나는 언니 다리를 붙잡고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10년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어. 내가 울어서인지 10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날 노려보던 언니는 그대로 사라졌어. 그런데 사실 꿈이 아니었다. 언니의 사인은 심장마비와 질식사였고 사실은 내가 언니 목을 졸랐어. 그 여자 귀신의 얼굴을 한 언니 위에 올라타서는 목을 조르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 어쩌면 홀린 쪽은 언니가 아니라 나였을지도 몰라. 곧 언니의 기일이고 그때가 살려주기로 약속한 10년의 끝이야. 그래서 고백하는 거야. 내 모든 죄를. 나는 이기적인 인간이었고 어렸는데도 매우 영악했어. 어쩌면 내가 없었다면 언니는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살아있고 언니는 죽었어. 지난 10년간 생각했어. 내가 과연 속죄하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인 것 같아. 언니의 10주년 기일을 맞으며 익명성에 숨어서 모든 걸 고백했어.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니 욕해도 좋고 비난해도 좋아. 난 언니가 싫었고 엄마 아빠에게 칭찬만 받고 예쁘고 잘난 언니가 싫었어. 어쩌면 나는 언니가 사라지길 바랬을지도 몰라. 나야 언니의 기일을 잘 보냈고 일단은 살아있어.
영적인 경험을 한 것 외에는 괜찮아. 꿈에 언니도 나오고 그 여자 귀신도 나왔어. 그 여자가 날 끌고 가려는 걸 아마 언니가 막아준 것 같아. 적어도 부모님은 그렇게 믿고 계셔. 난 살았는데 우리 집에서 키우던 말티즈가 죽었어. 너무 끔찍하고 이상한 경험인데. 그 여자가 보고 있어서 더는 못 쓰겠고 일단 살아있다는 것만 알려줄게. 안녕.